세계 최고의 기업 픽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화려한 성공담과는 사뭇 다릅니다. 아카데미상 수상이라는 영광의 순간 다음 날에도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로 출근해 새로운 작업에 몰입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성실한 근무 습관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겸손함과 배움의 자세라는 본질적인 태도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픽사를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픽사의 캠퍼스는 단순히 직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경험을 한다는 직원들의 말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정원 하나, 잔디 하나도 대충 관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축구장 잔디는 FIFA 규격, 비치 발리볼 모래는 올림픽 규격을 사용하며 잔디를 깎는 사람조차 자신이 예술작품을 만든다는 태도로 임합니다. 이처럼 디테일 하나에도 최고라는 가치를 담는 문화가 회사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픽사에서 오래 일한 직원들은 특별한 보상도 받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토이스토리의 우디 트로피, 20년이 지나면 버즈 트로피를 수여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오랜 시간 즐겁게 일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음을 증명하는 상징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렇게 같은 일을 수년간 반복하면서도 지루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태도는 직업을 넘어선 삶의 방식에 가깝습니다. 픽사에서 만나는 감독들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피트 닥터, 도미시 같은 이들은 이미 수많은 상을 받은 거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의외로 소박합니다. 인턴에게도 귀 기울이고 자신이 모르는 것을 발견하면 망설임 없이 질문합니다. 진정한 고수일수록 겸손하다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교만할 수 없으며 저절로 배우는 자세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픽사와 오라클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지만 피드백 문화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잘했어라는 말 정도가 전부였죠. 그러나 픽사에서는 피드백 자체가 하나의 예술처럼 다뤄집니다. 영화를 본 관객이나 동료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어느 장면에서 어떤 신체적 반응이 일어났는지 기록하도록 안내합니다. 단순히 웃었다, 울었다는 말이 아니라 몇 분 몇 초에 어떤 장면에서 심장이 두근거렸는지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피드백의 질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창작자는 자신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학습 연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스탠퍼드 연구진은 학습자가 스스로의 오류를 정확히 인식하고 수정할 때 단순 반복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픽사가 강조하는 고품질 피드백은 바로 이러한 성장 메커니즘을 실무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다시 말해, 픽사는 개인이 자신의 부족함을 명확히 자각하도록 돕고 이를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갖춘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픽사 사람들의 태도는 이 명언과 깊이 연결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깨닫는 순간 배움의 문이 열리고 성장이 시작됩니다. 거장들이 인턴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는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성공을 거뒀지만 여전히 자신이 모르는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픽사에서 배우는 진짜 교훈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겸손함, 정확한 피드백,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성과를 만드는 비밀입니다. 이 원리는 영화 제작뿐 아니라 학문, 스포츠, 기업 경영 등 어떤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픽사의 또 다른 성장 비결은 퀘스트 깨기 방식의 학습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배울 때 거대한 목표를 한 번에 이루려 하지 않고 작은 단위의 과제를 설정해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화자는 피아노 학습에서 이 방식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교수님은 화자가 연습을 할 때 무엇이 틀렸는지 모른 채 지나가는 점을 지적하며 연습 선생님을 붙여주었습니다. 선생님은 매번 세밀하게 잘못된 점과 잘한 점을 구분해 알려주었고 이를 통해 화자는 올바른 피드백이 학습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잘못 배운 것을 고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것도 이때 알게 되었죠. 이후 화자는 어떤 것을 배우든 항상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골프, 악기, 심지어 코딩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대로 된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장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퀘스트를 세분화해 공을 똑바로 보내기, 백스윙 자세, 완벽히 잡기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달성했습니다. 피아노에서도 8마디의 테크닉 완벽히 하기를 목표로 삼고 이를 끝낸 후 다음 8마디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작은 성취가 쌓이면서 그는 성장의 즐거움을 체득했습니다. 이 방식은 픽사의 문화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영화 한 편을 완성하는 과정은 엄청난 규모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작은 퀘스트의 집합입니다. 한 장면의 조명, 캐릭터의 눈동자 움직임, 대사의 리듬까지 모두 독립적인 퀘스트입니다. 이를 치밀하게 완수해 나갈 때 거대한 서사가 완성됩니다. 픽사 직원들이 끊임없이 동심을 잃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큰 목표에 압도되기보다는 작은 퀘스트를 하나씩 깨며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학 연구에서는 이와 비슷한 개념을 마이크로 러닝이라 정의합니다. 복잡한 학습 과제를 작게 나누고 각 단계를 완성할 때마다 보상과 성취감을 느끼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픽사 직원들의 작은 퀘스트 접근법은 하버드의 이 연구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결국 최고의 기업들은 학문적 연구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실천 방식을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끝없이 성장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에 머무를까요? 답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픽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작은 퀘스트로 쪼개어 극복합니다. 반면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개선할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은 지혜의 첫걸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픽사 직원들의 태도는 이 말을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적인 거장임에도 불구하고 인턴의 의견을 경청하며 자신이 놓친 부분을 배우려 합니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끊임없는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겸손함과 호기심이 단순히 개인의 태도에 머물지 않고 조직 전체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픽사에서는 커피를 내리는 직원조차도 자신이 영화 제작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원이 작은 퀘스트를 수행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아카데미상을 받은 감독조차 매일 피드백을 구하고 인턴의 작은 아이디어도 소중히 다뤄집니다. 오라클에서 경험한 무의미한 칭찬과 달리 픽사의 피드백은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회사 전체의 성공과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영화는 수많은 고품질 피드백의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초고를 본 사람들이 몸으로 느낀 반응을 기록하고 공유할 때 감독은 작품을 객관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영화는 관객에게도 진짜 감동을 전달하게 됩니다. 픽사의 학습 문화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성장에 대한 철학적 태도를 내포합니다. 그것은 알면 곧 자기 한계를 아는 것이라는 통찰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퀘스트로 설정해 하나씩 극복할 때 개인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최고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픽사에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최고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최고를 1등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픽사에서 느끼는 최고는 단순한 순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역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최고라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자각입니다. 화자는 학습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공부는 종종 고통과 압박으로 인식되지만 그에게는 작은 단계를 깨나갈 때마다 찾아오는 성취감이 곧 희열입니다. 피아노에서 8마디를 완벽히 마스터했을 때, 골프에서 공을 똑바로 보냈을 때, 혹은 코딩에서 오류 없이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느끼는 기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성취가 쌓일수록 학습 자체가 재미있어지고 더 큰 도전에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은 끝그림입니다. 목표를 추상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완성 이미지를 먼저 그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골프에서 80타대를 치면서도 공을 똑바로 보낸다라는 그림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죠. 그 후 그 끝그림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은 퀘스트를 쪼개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중간에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동력이 생깁니다. 이 원리는 MIT 연구진이 발표한 비전 기반 학습 이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MIT는 학습자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명확한 비전을 가질 때 학습의 지속성과 몰입도가 크게 향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끝그림은 바로 이 비전의 구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분명히 도달할 수 있는 그림을 상상하고 그것을 작은 퀘스트로 연결할 때 학습은 게임처럼 재미있어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원함입니다. 일론 머스크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화성 탐사, 전기차 혁신, 인공지능, 심지어 소셜미디어까지 원했습니다. 그의 우주는 그가 원하는 것의 크기만큼 확장되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단지 소소한 행복만을 원한다면 그
그 사람의 우주는 그만큼의 크기에 머물 것입니다. 결국 성취 여부는 능력보다도 원하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선생이 있어도 성장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원하는 것의 크기다라고 했습니다. 픽사 직원들의 태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고 싶다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이야기를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오랫동안 기억될 작품을 원합니다. 바로 그 원함이 그들을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결국 아카데미상이라는 성취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안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목을 억지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퀘스트를 깨며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좋은 것을 경험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차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피아노에서 미묘한 뉘앙스를 이해하고 영화에서 장면의 리듬을 감지하며 일상에서 좋은 디자인과 나쁜 디자인을 알아보는 힘이 생깁니다. 이 안목은 결코 단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퀘스트를 하나씩 완수하며 차곡차곡 쌓이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 픽사에서 배울 수 있는 진짜 교훈은 단순한 성공의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배우고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며 작은 퀘스트를 통해 꾸준히 성장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끝그림을 그리고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며 안목을 쌓아가는 것이 진정한 최고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영화 제작이라는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문, 기업, 예술, 심지어 개인의 삶에서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진정한 고수가 되고 싶다면 픽사의 방식처럼 배우고 질문하고 퀘스트를 깨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언젠가 우리 각자의 게이트 앞에도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된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